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도 제가 자신의 사주 팔자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글자가 있다면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말년에 특히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좀 더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이론들이 일부 이제 그 예제가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팔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사항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이 그런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재밌는 사주들이 좀 많습니다. 좀 특이한 사주들이 좀 많으니까 본인의 사주 팔자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요런 구조가 되면 마치 봉황을 만난 것과 같이 그 매우 귀하게 된다라고 일단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글자 세 개가 겹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을을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죠. 이런 것을 이제 글자 세 개가 겹치는 것을 봉황연록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유유유유 이런 식으로 겹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대의 어떤 자평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현대의 그 사주팔자를 그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자평명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사주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원세조의 사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세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왕가의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일단 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봉황연록이라고 해서 마치 봉황을 만난 것과 같이 매우 귀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을이 4개가 겹치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이렇게 3개가 겹치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일단 굉장히 굉장히 귀하게 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보시면 여기 승상의 사주라고 되어 있는데, 승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뭐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그 중국의 약간 직급의 명칭을 이제 얘기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승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일단 을을을 이렇게 3개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 유유유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의 이게 사주팔자를 보는 기법으로 보면 이제 을일간이 6월에 태어났고 또 유를 두고 있고 또 유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그 약한 사주, 한마디로 신약한 사주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이라든가 이렇게 유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격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마디로 이제 그 관직에 어느 정도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주인데, 이런 식으로 을을을 유유유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친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경이라는 것은 이 을이 볼 때 이제 정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관은 굉장히 이제 뿌리를 이렇게 세 군데에 두고 있죠. 여기도 일단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국가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꼴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무무무무 이런 식으로 겹쳐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오 이런 식으로 겹쳐 있죠.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 이런 식으로 일단 글자가 겹쳐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댓글에 남겨주시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승상이라고 하는 직급이 있던 사주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글자가 겹치게 되면 조금 그 흥망성쇠가 약간 그 올라갈 때 팍 올라가고 떨어질 때 약간 확 떨어지는 그런 일단 기질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균형이 맞지 않고 한쪽으로 좀 에너지가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는 다 이제 화국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이노 이런 식으로 이제 화국이 되고, 천간은 다 한마디로 이제 토로, 한마디로 중토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화토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화토의 어떤 오행으로 다 만들어진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승상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인수가 한마디로 이제 지지에 굉장히 강력한 사주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님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자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왕한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실 좀 안 좋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그 기법에 보면 이렇게 이미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이라고 하는
그 재성을 또 끌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가 겹치면 오라고 하는 또 재성을 또 끌어오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재관을 얻게 되는 그런 일단 사주라고도 일단 볼 수 있게 되는데, 태위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태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직급의 위치가 좀 높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보이는데, 옛날 무협 영화 같은데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직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임님님님 자자자 이런 식으로 일단 겹치는 사주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봉황연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님님 자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다 겹치는 것이 좀 이제 굉장히 귀한 사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에 저도 이제 뭐 사주팔자를 굉장히 뭐 하루에 뭐 많은 분들의 사주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만, 이런 팔자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본인 팔자가 이렇다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이제 상서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그런 사주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는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신신신 축축축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주는 대부분 이제 위도 겹치고 좀 아래도 겹치는 이런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신이라는 글자는 그 인과 오를 천을기인으로 쓰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인이라고 하는 천을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재성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드러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아까 그 전거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신이 겹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병화를 함례하기 때문에 이제 병화를 보통 이제 끌어온다고 얘기하는데, 병이라는 글자는 이제 신이 볼 땐 또 이제 관성이 되는 것이니까 주변의 천거로 인해서, 주변의 소개로 인해서, 현대 사회로 말하면 주변의 소개로 인해서 한마디로 병화를 끌어와서 본인의 관직으로 삼는 그런 구조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 또 임님님 자자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황후의 사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옛날로 말하면 이제 황제의 아내의 사주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여자 사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그 음습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차갑고, 한마디로 이제 양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금수로 완전히 똘똘 뭉친 그런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가 이렇게 모이면은 오화를 일단 도충해서 끌어와서 본인을 일단 재성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임도 이렇게 모이면은 정화를 끌어와서 본인의 재성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세력이 모이게 되는 굉장히 신왕한 팔자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이 만약에 여자라고 한다면 진짜 그 만만한 그런 사주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럼 뭐 그랬으니까 이제 황후도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이렇게 사사사사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고, 그 다음에 개개 신신 이런 식으로 일단 겹쳐 있는 사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다 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도 이제 레공이라고 하는 그 벼슬에 올랐던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가 이렇게 4개 있는 사주는 제가 이제까지 뭐 상담하면서 일단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주였다면 제가 기억을 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런 사주를 제가 아직은 못 본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인이 4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글자가 많이 겹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지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라는 곳에 이렇게 글자가 겹치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부부 관계도 조금 약간 불안한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좋은 곳은 뭐냐면 이제 글자가 하나니까 어떻게 이리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리관지에서 뭔가 하나의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이제 그 흔한 말로 조금 이제 그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굉장히 다단한 어떤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경이 이렇게 2개 겹치고, 그다음에 무가 이렇게 2개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이제 기기기기 이런 식으로 일단 겹쳐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가 2개고 유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학사의 사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일단 교육계에 근무했던 구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조정에서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화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인수가 원령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라고 하는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식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 유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인수와 본인이 일단 표현하고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이렇게 서로 합해서
한마디로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가 이렇게 겹치면은 어쨌거나 갑을 끌어와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와서 본인의 관으로 삼기 때문에 정관으로 삼으니까 본인의 이제 학문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에 근무하는 그런 일단 그 사주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정이라고 하는 그 직급을 가졌던 사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오가 두 개 겹쳐 있고, 그다음에 인이 두 개 겹치고, 그다음에 경경 무무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씩 겹치는 구조가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리를 의미하니까 이 국가 자리가 똑같이 두 개 있는 것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좀 국제적으로 좀 노는 팔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주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국적도 두 개, 뭐 하는 일도 두 개, 전공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외국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외교 분야라던가 아니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해외와 인연이 좀 강한 그런 팔자라고 또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병병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봉황연록 중에서도 봉황간이라고 해서 이 천간이 이렇게 세 개가 겹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위아래가 다 겹쳤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간이 세 개 겹치는 것을 이 천간은 간이라고 하니까 이 세 개가 겹치는 것을 봉황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주에 이렇게 천간이, 그러니까 이쪽에 이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하는데, 이 천간이 세 개 겹치는 것을 봉황간이라고 한다더라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병병명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진진진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겹쳐 있는 것도 약간 특징인데, 상서라고 하는 직급의 일단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대부분 현재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주들이 이제 한마디로 국가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위치에 있는 그런 사주라고 일단 보여지니까 본인 사주팔자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병은 진의 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건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관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진이 두 개가 있고, 이게 병진 병진이 이런 걸 쌍진살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천동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 할 것을 두 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갑갑 이런 식으로 일단 붙어 있네요. 지진 이제 세 개가 겹치진 않는데 천간이 이렇게 갑갑갑으로 이렇게 세 개로 겹쳐 있는 것인데, 이건 유문장 도당의 사주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유문장이라는 게 사람 이름 같고 도당이 이 사람의 직급으로 보이는데, 도당이라는 직급이 어떤 직급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제 직급에 올라갔던 사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좋은 글자에 있게 됐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갑이 세 개 이렇게 모여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이제 특이한 게, 요건 이제 여기도 이제 갑 이런 식으로 일단 모여 있는 그런 구조가 일단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을을을 이런 식으로 일단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진사의 사주.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도 진사라는 직급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있었던 건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위치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뭐 도지사 정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을이 세 개 이렇게 모여 있는 구조가 바로 봉황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여기 미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사신이 합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유가 이렇게 3회를 이루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금과 화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일단 되어 있는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봉황지라고 해서 똑같은 글자가 이게 지지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개 겹치는 구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서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호랑이가 이게 세 마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라고 하는 이제 갑목이 세 개의 인목에 이렇게 한마디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통근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왕한 사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노출돼 있고, 병화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성은 일단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세 개 모이면 신을 불러와서, 흔한 말로 신금을 도충해서 그걸 이제 관성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주변 세력의 말미암아 본인이 일단은 관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일간이 이렇게 각각의 이 축에, 여기 축의 개수가 있고, 여기도 개수가 있고, 여기도 개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축이라고 하는 축 중의 개수에 이렇게 근을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관이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편관이 됩니다. 이제 축중의 기토가 이렇게 또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본인이 관에 소속돼서 일하는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축기 또 유랑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유는 또 이제 본인한테는 어쨌거나 인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인수도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조예가 있었던 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시랑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졌던 사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마찬가지로 을일간이 이렇게 유유유 이런 식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끊었다가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을일간이 이렇게 유유유 이렇게 세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흔한 말로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가 금이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아래에서 위를 이제 극하려고 하는 기질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하극상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극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시에서 연호를 이렇게 한마디로 특히나 이 연이라고 하는 공간을 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인이 목인데 유가 세 개 모여서 인을 이제 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유가 세 개 모여서 을을 극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하극상이 되어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보면 요 팔자를 딱 볼 때 이 팔자를 좀 좋게 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거나 태사라고 하는 어느 정도 좀 높은 직급 같아 보이는데, 그런 쪽에 있었던 이제 사주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요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통관용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가 많이 붙어 있어서 금이 바로 극하려고 하는데,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요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운이 좀 좋았을 때 아마 운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냐면 곤륜산의 옥과 같이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오르는 한마디로 이제 곤륜산이라고 이제 중국에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멋진 산에 굉장히 좋은 보석과 같은 그런 구조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빛나는 어떤 위치에 이제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것 같은데, 이제 얘긴즉슨 뭐냐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간에 있는 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제 뭐가 금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경이라는 글자, 경이라는 글자나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이 바로 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있고 연간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 무인이라는, 그러니까 인시에 태어난 것이 좋은데 무인시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시가 무인시인 사람이 바로 곤산편옥이라 그래서 옥과 같이 높은 위치에 오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신이 아까는 제가 이제 시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에 있는 것도 한마디로 좋은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에 무인이라는 글자가 되면은 한마디로 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건데, 이거면 이제 무인이라는 게 이제 성두토라고 해서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여기서 곤륜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금이 이 신금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보석이 되고 옥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무인일이나 무인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구조여서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이렇게 일단 써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경이라는 금이 되는 것이죠. 경이 곧 무인시를 본 곳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사주 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거꾸로 뭐냐면 이제 신이 요 시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인이 이렇게 연에 있는 거, 즉 뭐냐면 호랑이띠 중에 무인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인생이 신이라는 글자를 시에 볼 때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오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무인생이 호랑이띠 중에 무인생이 신이라는 글자를 시에 본 거, 요건 이제 신미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일단 인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귀문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귀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일단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요런 구조라면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오른다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계림일지라는 것은 뭐냐면,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수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지라는 글자는 이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수나무 가지를 얻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을미와 기미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을미하고 기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계림일지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거꾸로
자, 거꾸로 김희생이 이렇게 을미를 본 것도 마찬가지로 계림일지여서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오르는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연과 일의 조합이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구조면 귀인을 만나 하늘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출세한다고 돼 있는데, 말은 이제 병정 입어 건호라고 해서 말은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연에 이렇게 병이나 병이 있으신 분, 이제 띠와는 상관없이 연에 이렇게 병이 있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신해를 본 거, 즉 뭐냐면 해시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을 갖고 있으신 분이 해시에 태어난 게 일단 기본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병이라는 글자는 해를 그 천을 귀인으로 삼는데, 그게 한마디로 시에 있으니까 말년에 한마디로 귀인을 만나서 좀 높은 위치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자식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즉 자식의 공간이 본인한테 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자식이 한마디로 출세하는 것과 같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병이라는 글자가 해를 보는 것이 좋은데, 해시 중에서도 이 신의 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을의 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시 다음이 을의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이라는 글자가 해시를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가 신해와 을해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지만 어쨌거나 기의 시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병이라는 글자가 해시를 봤는데 그게 기의 시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의 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을의 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의 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의 시와 을의 시가 좋고 그 다음이 이 기의 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 이제 명제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옷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다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래 영상을 다 찍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바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병정 입어건호라는 것은 이제 이 병이라는, 한마디로 병과 정이 이렇게 해라는 글자를 봤을 때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개시도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병생이라면 반드시 해시인가를 확인하고 해시 중에서도 이제 어떤 해시인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시에 태어났는데 특히 신의 시가 굉장히 좋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병이나 정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요 신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특히 정화가 볼 때는 신은 편제가 되니까 추후에 이렇게 말년이 되는 것이죠. 말년이고, 그다음에 자식 자리에 이렇게 편제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월급이 아닌 여러 가지 좀 더 강한 재물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렇게 그 천을귀인 위에 이렇게 재물이 있다는 것은 좀 더 그 재물을 취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정년생이 있는데 을의 시를 본 것도 마찬가지로 귀인을 만나 하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출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년생이 기의 시를 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정 입어 건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생이 이렇게 개의 시를 본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라는 글자가 이 정생이 볼 때는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관이 이렇게 천을귀인 위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을 돕는 어떤 그 사람 환경이 본인한테 좋은 관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특히 말년까지도 이렇게 좋은 관직을 누릴 수 있는 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자녀 덕분에 본인이 이렇게 명예를 얻는 것이 되는 거니까, 자녀가 잘 돼서 출세해서 그야말로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각각의 또 그 중요한 글자에 따라서 본인의 그 말년과 자녀 운이 있는 점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